자, 우리 상철, 영자를 계속 고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영자가 아닌 옥순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우리, 즉 시청자가 선택은 곧 고백이야 라고 믿는 순간 상철은 선택은 알아보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는데 영자님과 상철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확정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29기 구화에서 상철, 영자의 관계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누가 더 나쁜지, 착한지 말고 관계가 꼬이는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영자는 확정된 사이, 선택은 곧 확정이야 프레임을 당겨오고요. 상철은 그 프레임을 명하게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묵인하고 그것이 곧 동의처럼 보이게 만든 게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단순한 연프 출연자 평가가 아니라 사람이 관계에서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상대를 또 어떻게 끌어들이고 또 빠져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프레임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냐를 한 문장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상철님과 영자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이번 29기 구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제일 화두가 된 사람은 영식이나 옥순 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독특한 행복을 보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철님과 우리 새 누나, 영자님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지금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뭐 상철은 옥순한테 갈 것 같으면 최종 선택전 마지막 데이트는 또 영자한테 가네? 영자는 뭐 말로는 이제 슈퍼데이트 때 상철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네. 넌 아직 어려워 애야 하면서도 막상 상철이 마지막 데이트 때 상철이 자기를 골라주니까 뭐 역시 갈 데가 나밖에 없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여러분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상철은 왜 저러는 거고 영자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영자와 상철의 관계 그리고 상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장면에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다? 바로 6화 때 상철과 영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인형도 뽑고 뭐 꽃다발도 만들고 서로 이제 네컷 사진도 찍고 했던 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 매니아님은 상철님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상철은 영자와의 데이트에서 말로는 뭐 영자가 1순위냐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옥순이랑 딴짓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초반에는 그랬어. 초반에는 확실히 상철이 현숙이랑 걸으면서 뭐 현숙이 예쁘다느니 나는 키 큰 여자가 존나느니 수동냉증이냐니 하면서 열심히 이 문어발로 의심이 되고 있는 행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현숙이 눈치를 까고 당신 선수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역돌격을 빤스런을 딱 시전하면서 현숙에겐 더 이상 얼씬도 안 하죠. 눈치도 빨라요. 우리 상철 약간 산적상인데 이 눈치는 정말 빠릅니다. 자, 그 이후에 상철은 옥순에게 그 대화를 하고 첫인상은 영자를 하긴 했어요. 영자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옥순과 뭔가 이어진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단 말이죠. 물론 상철도 5화 때 갯벌 고르는 씬에서 영자를 고르기도 하는 등 그리고 첫인상도 2화 때 상철은 스케치북 데이트 씬에서 상철은 영자에게 첫인상을 선택하는 등 선택은 꾸준히 영자를 하긴 했단 말입니다. 그쵸? 그거는 이제 부정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옥순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상철이 이거 보험으로 영자를 딱 두고 옥순한테 지금 뒤에 가서는 옥순한테 딴짓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나는 솔로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영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철이 갯벌 데이트도 즉 5화 때도 날 골랐고 데이트도 같이 했고 2화 때 첫인상도 날 했고 이렇게까지 했어. 그럼 당연히 상철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상철은 데이트 선택의 의미를 첫인상 선택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은 데이트 알아보는 거야. 한 번 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첫인상은 왜 그럼 했냐? 첫인상이니까 말 그대로 바꿀 수 있지. 그 당시엔 난 영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그 5화 때 왜 선택했어? 알아보려고. 왜냐면 그 이전에 내가 영자님과 데이트를 한 적이 없으니까 라고 상철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옹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상철은 데이트의 선택의 의미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알아본다의 개념으로 한 번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충돌이 벌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본 장면이 이 장면이라 본 이유가 그거예요. 상철은 영자 데이트를 했으면서 끝끝내 내일 돼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자의 이 생각은 부득이하게 오화때를 기점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데이트 선택은 지금 영수가 계속해서 고르는 것처럼 우리 영수 아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1순위고 나는 너와 잘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의 표현인데 상처는 그게 아니에요. 영자를 계속해서 선택한 이유는 알아보고 싶다의 의미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상철이 했다기보다 영자가 적극적으로 한 면이 커요. 그 당시 장면을 잘 보면 나의 로망은 남자친구와 내 것 이런 거 알죠? 나 그런 거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라고 해서 영자가 적극적으로 드리빙을 한 게 커요. 동시에 영자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이때 이 장면을 잘 들어보면 영자가 먼저 말을 칩니다. 그 다음에 영자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고 하는 거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순자한테 인형을 탁 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발이발 하면서 이제 순자한테 탁 내밀고 우리 순자가 부러워가고 이렇게 우리 귀여운 순자 누나 입술이 대빨 나오면서 힝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지금 순자와 상철이 엇갈린 이유는요. 영자가 전략을 조금 과감하게 쓴 부분도 커요. 상철은 면제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영자에 대해서 여지를 두거나 영자를 확 잡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옥순 때문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상철은 계속해서 간극을 이제 거리를 벌렸단 말이죠. 자, 사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영자와 상철이 이제 황금차를 타고 횟집에 가는 장면. 처음에 영자는 영호가 1순위였으나 이제 틀어버린 거죠. 잘 보면 영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철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즉 상철은 나는 조금씩 이 누나가 좋아진다예요. 예. 썸까지는 아니더라도 썸 그 이전에 썸 준비 단계에 있다면 영자는 지금 그걸 알고 있어. 상철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확실치 않다는 걸. 하지만 영자는 알면서 뭐 인형 데이트 네컷 사진을 뽑는다거나 이런 살살살 유도를 하면서 미리 단계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영자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를 들볶아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 구기 옥순 누나처럼 본방 때 광수를 이제 탈곡기만 달달달 볶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처럼 탈곡기만 이제 덜덜덜 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거는 가능성 있다. 딴 사람 못 찾아보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될 거다. 이거는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을 거다. 플러스 본인도 모르게 미묘하게 옥순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밀리거나 내가 여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불안감들이 더더욱 상처를 숨 쉴 수 없게끔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철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내일 얘기해준다고 했고 비록 내가 영자님을 선택하긴 했지만 좀 더 알아보고 싶다의 의미이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일 많이 끌리고 제일 뭔가 설레고 여자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안 볼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상철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철이 옥순에게 가는 계속 영자랑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옥순에게 가는 그 부분이 우리는 영자 입장에서 상철이 굉장히 배신을 했거나 신의를 안 지켰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 상철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영자 누나를 실망시키고 그런 부분은 맞아. 근데 나는 한 번도 영자 누나한테 나는 옥순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이 도의적으로 영자한테 잘못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문제죠. 야 그래도 여자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주는데 영철이 상철에게 맨날 혼내는 것처럼 야 임마 너 지금 여기 가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육화 때 야 상철아 지금 너가 지금 정숙이라든가 현숙이랑 지금 얘기할 때요 라면서 귀를 딱 잡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잘 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영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묘하게 제작진도 의도하기도 했고 또 출연진들도 미세하게 영자 상처를 밀어주는 분위기는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영자가 이제 인형을 다 갖다 주면서 야 우리 내 것도 찍고 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먼저 말해놓은 거는 쏙 빼먹고 야 우린 벌써 이런 사이여라고 분위기를 근데 6화 때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딱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진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상철도 마음이 있는 거다. 근데 왜 쟤는 옥순한테 가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녀석 영자 누나를 실망시켜?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상철은 사실 잘 보면 영자한테 확신을 주겠다는 한 적 없어요. 근데 영자가 엄청나게 이제 들볶고 분위기를 만들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넌 왜 자꾸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자꾸 눈길을 주려니 막 이런단 말이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상처를 잡고 싶었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포위하는 형국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몰아가면 상철도 더 이상 옥순한테 갈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구억 언니처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나라면 해서 밀어붙이는 게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썼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저 나쁜 놈 아니야? 자기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매달리는데 왜 저런 양식업을 한다고 추정되고 있는 옥순한테 왜 자꾸 매달리는 거야?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양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건가? 라고 감정이입을 하게 된단 말이죠. 6화 후반부에 영자가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1시간이나 나가가지고 그렇게 딴 여자를 만나보는 게 말이 되냐, 옥순을 염두에 두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고 있는 상철의 그 순간적인 감정은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내가 영자님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확신을 준 적 있나? 근데 왜 영자는 벌써부터 6화부터 내가 남자친구처럼 구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상철이 좀 그런 게 있어. 제가 상철도 영철과 같은 운동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도 태권도를 열 정도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겠죠. 뭐 체대를 나왔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 약간 영철도 그렇고 상철도 그렇고 윗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말 안 해. 상철도 보면은 계속해서 영자랑 티격티격 하지만 저 같으면 이제 내가 언제 누나랑 그렇게 연애한다 했어요? 라고 따질 법한데 이게 자꾸 상철이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숙이는 경향이 있어요. 말 안 하거나 그냥 참거나 그냥 돌려버리거나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면으로 들이박지 않아. 그래서 영자와의 상철의 그 데이트 장면을 놓고 보면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영자가 여기까지 끝이다. 너는 나가가지고 나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 막 이렇게 막 퍼부어도 웬만하면 이제 하나하나 해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건 그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상철은 그냥 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든 뭔가 본인도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참는 모습을 저는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내가 뭐 그렇게 말 길게 할 필요 있나라고 넘겼던 것들이 오히려 영자 입장에서는 얘가 봐라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데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네. 그러면 내 프레임이 지금 동의를 한 거네. 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듣는 거네라고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은 윗사람한테 그리고 여자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 필요 없다 뭉개버리는 게 스타일인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해가 증폭이 되면서 어느 순간 분위기는 영자가 옥순보다 더 위더라. 상철이 영자랑 잘 되고 있다더라. 근데 상철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옥순한테 가려고 한다더라. 로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작전을 쓴 거예요. 우리 구옥 누나 때처럼 들볶고 다른 여자를 떼어놓거나 당사자 남자를 이제 들볶으면은 남자가 포기하고 다시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 전략은 성공률이 낮거나 아니면 남자가 지칠 확률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상철과 영자의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영자가 프레임을 잘 짠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출연진도 그렇고 이 상철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들어가고 있구나. 플러스 상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영자의 프레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영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장면? 저번 8화 때 영자가 보는 앞에서 상철이 옥순에게 휴대를 쓰는 장면. 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철이 영자에게 써야 될 이유는 없기는 해요. 우선 휴대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자와 상철의 감정선은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영자가 상철을 포위해서 이제 잡아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상철은 그 붙잡힘에 동의해서 정착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긴 하거든요. 물론 애매모호한 말을 하긴 해요. 뭐 영자도 마음에 드나니 뭐 예쁘다느니 뭐니 어쩌고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던져요. 마치 초반에 상철이 현숙에게 뭐 예쁘다느니 수족냉증이 있어 보이다느니 하면서 스킨십 딱 해버리는 것처럼 이 인간의 잘못도 없진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철이 명시적으로 영자를 고르겠고 영자와 연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또 없기도 해요. 영자의 작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상철이 또 영자한테 가죠. 갈 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영자에게 정말로 개과천선을 해서 개심을 해서 영자에게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자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자는요 상철이 자기를 고르지 않고 옥순에게 갈 때마다 배신감을 느꼈다 그런 감정보다 그냥 화난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영자가 상철을 들볶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가 분명히 나를 골라놓고는 너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는 왜 약속을 어겨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네 마음에는 옥순이 있구나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상철은 한 번도 영자한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 우리는 영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상철이 당연히 영자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지만 그 당연이라는 게 상철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제 딱 들어놓고 보면
그래요. 정신분석 매니아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상철은 아무 잘못이 없고 확률이 낮은 우리 빡센 구억 누나의 작전을 지금 어설프게 썼다가 지금 쫄딱 망한 겁니까? 그럼 영자가 다 잘못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영자가 왜 이런 작전을 썼겠어요? 그만큼 상철이 이 남정네도 남자 옥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굴었기 때문에 영자도 조금씩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냅두니까 옥순한테 휘둘리겠다. 플러스 잘 보니까 은근히 이 문어발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영자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명백한 증거 바로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숙에게 가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옥순에게 가서 얘기하고 천상은 또 영자를 골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남정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영자 입장에서는 헷갈릴만 해요. 아니 계속해서 데이트는 걔볼 때도 그렇고 나를 골라. 그럼 나를 고른 만큼 나에게 뭔가를 확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감정은 그 감정이고 왜 자꾸 옥수한테 가는 거야? 라고 영자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날만 합니다. 즉 이렇게 영자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들들들 볶을 수밖에 없는 거는 상철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휴대는 옥순에게 쓰고 다시 뭐 자신과 얘기를 한다거나 다시 자신과 잘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래놓고 다시 옥순한테 가려고 했다가 또 뺀지 먹고 다시 자신한테 온다거나 하는 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자 입장에서도 밀어붙이기 방법을 쓰긴 했지만 상철로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내일 되면 얘기하겠다. 그럼 내일 되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 8화땐가 9화땐가 내일 됐으면 그 마음 그대로 밀어붙여야죠. 휴대를 옥순에게 썼고 했다면 그 옥순에게 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자가 그래도 상철이 계속해서 마음이 드니까 계속해서 봐주고 말로는 휴대 때 막 잔소리하고 난 니랑 끝이니 뭐니 하지만 또 기회를 자정이지. 딴 케이스 같았으면은 딴 여자 같았으면 벌써 선을 다 끄었죠. 그리고 영자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영자의 감정이 진실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뭐가 어찌됐든 간에 상철이 자신을 몇 번이고 실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딴 여자를 고르는 최악의 수를 둠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상철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상철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옥순에게 고? 할 수 있어 나라면 마음을 먹게 하고 자꾸 옥순에게 견눈질을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자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야 여자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누구보다도 진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자의 편을 들지 인간의 편을 들진 않잖아요. 상철이 계속해서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저 나쁜 녀석 저 하면서 상철을 욕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철은 영자의 그 마음에 보답하거나 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나는 솔로의 특징이 그거죠. 한쪽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반대편이 한쪽을 골라야 될 의무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깔끔하고 매너 있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상철처럼 꽁 대신 닭이라고 옥순이랑 틀어지니까 영자한테 가고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영자처럼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여자들이 왔으면 바로 귀싸대기를 팍 때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철도 적당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 영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학원생 영식을 구박한 그 방법처럼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했어야 돼요. 감정만으로 되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도 지워지는 것이 어른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욕하는 이유는 이 인간이 자꾸 책임 안 지고 이 아저처럼 이 여자한테 갔다가 저 여자한테 갔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그냥 느끼는 대로 영수가 말한 대로 follow your heart만 부르지 정작 자신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본인도 그 기다림에 일조를 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흠씬 먹는 게 아닐까? 저는 이번 9화를 보면서 상철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는 이번 화를 보면서 남자 옥순 아닙니까? 라고 했던 상철의 간보기 행동이 어쩌면 개가천선해서 이하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도 상철과 영자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자가 진짜 여렸으면 벌써 몇 번 울고도 남았는데 우리 영자 누나 한 번도 울지도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죠. 자, 그러한 영자가 꼭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영자의 그런 지고주선한 기다림에 응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싸움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은 야 우린 확정이요 라고 당기고 다른 한쪽은 글쎄 아직 알아보는 중인데로 미루게 되면 관계는 망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연애도 똑같죠. 상대가 침묵한다고 내 규칙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진심이냐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한 문장으로 합의하는 것. 그게 어른들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영자와 상철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여러분들은 좀 상철님을 보면서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영철님과 정숙님의 관계를 좀 다룰 것 같거든요. 왜 영철과 정숙이 유력한 이제 결혼 커플인지, 또 왜 영철이 이번 휴대와 마지막 데이트를 기점으로 마음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브 채널을 하나 열었습니다. 연지는 꽤 됐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좀 늦었네요. 이 채널에서는 나는 솔로 외 그 외 다른 연포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인기가 있는 합숙 맞선이라든가 환승연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리뷰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